첫 번째 개념, 소수와 합성수입니다. 여기서의 소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소수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소수는 예를 들면 1.5처럼 1의 자리보다 작은 자리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수점을 이용해서 나타낸 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때의 소는 작을 소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이 소수와 합성수에서의 소는 한자가 본디 소자예요. 의미하는 게 근본,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되는 수, 바탕이 되는 수, 또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 해서 이 프라임의 뜻이 기본적인, 주요한, 주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수가 근본이 되는 수, 바탕이 되는 수, 그리고 기본적인 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소자가 뒤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발음도 얘가 일반적으로 그냥 소수라고 읽는 거고 얘가 소수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소수와 합성수로 읽도록 할게요. 자, 이제 뜻을 볼게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연수라는 거는 우리가 수를 셀 때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세는 1, 2, 3, 4, 5 이런 숫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1보다 큰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를 소수라고 한다. 오늘의 소수. 자, 여기서 또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예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는 나누어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만 딱 존재하는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고 나머지 다른 약수들을 갖지 않는 수를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가 아닌 수를 반대로 합성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2. 자, 2는 2를 나눌 수 있는 숫자는 1과 2,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이런 숫자가 소수이고 반대로 4는 1과 4 말고도 2라는 4를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숫자, 또 다른 약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들은 합성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랑 합성수를 나누는데 그렇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는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수입니다. 1은 그냥 1인 거예요. 자, 아래에 분류를 볼게요. 자, 이렇게 자연수를 3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고 이 기준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약수가 되겠죠? 정확히는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약수가 1개인 수는 오직 1밖에 없고 그리고 약수가 2개, 1이랑 자기 자신뿐인 거는 이제 소수가 되고 예를 들면 2, 3, 5, 7, 11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숫자, 약수가 3개 이상, 약수가 더 많은 것들은 합성수가 됩니다. 4, 6, 8, 9, 10 등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런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수이고 합성수는 소수로 표현이 되는 수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든 소수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으로 2개이고 그 다음 합성수의 약수는 1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3개 이상입니다. 자, 특히 2는 2라는 숫자는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이면서 유일하게 짝수인 수이고 나머지 소수들은 모두 홀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는 이제 1보다 큰 숫자들 중에서 생각을 할 때 2는 가장 작은 수이면서 소수에 들어가죠. 그래서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이면서 유일하게 짝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2 말고 이 뒤에가 다 홀수로 진행이 되고 있죠. 2보다 큰 짝수들 4, 6, 8, 10 이런 숫자들은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짝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약수가 2가 들어가요. 그래서 2가 아닌 나머지 짝수들은 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소수들은 모두 홀수이고 2가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가 됩니다. 두 번째 개념, 거듭 제곱입니다. 거듭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일을 되풀이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복해서 제곱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똑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것을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거듭 제곱에서 여러 번 곱한 그 수나 문자를 밑이라고 하고 요 밑을 곱한 횟수를 몇 번 곱했는지를 지수라고 합니다. 자, 거듭 제곱의 표현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큰 숫자 2가 있고 작은 숫자 5가 있죠. 이 큰 숫자가 바로 똑같은 수나 문자, 곱해지는 똑같은 수나 문자가 들어가는 자리이고 이거를 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이 숫자는 이 밑에 있는 이 문자나 수를 몇 번 곱했는지 나타내는 수이고 지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이 큰 숫자 2를 5번 곱했다라는 거죠. 표현해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를 5번, 요거를 깔끔하게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식들을 더 볼게요. 자, 그러면 2를 이렇게 2 곱하기 2에서 2번 곱했다. 그러면 밑도 2고 지수도 2고 이렇게 써지겠죠. 이때 2의 제곱이라고 읽어요. 자, 3번, 4번 이제 곱해질 때는 세제곱, 네제곱, 5제곱 이런 표현을 쓰는데 딱 2번만 곱했을 때는 기본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3번 곱하는 요거는 2의 세제곱, 여기 지수에 3 써주고 4번 곱하면 지수에 4 써주고 4제곱이라고 읽으면 돼요. 정리하면 2의 제곱은 2를 2번 곱한 것으로 2의 제곱이라 하고 2의 세제곱은 여기 지수에 3 들어가 있죠. 2를 3번 곱한 것으로 2의 세제곱이라고 읽고 2의 4제곱은 지수에 4 들어가 있죠. 2를 4번 곱한 것으로 2의 4제곱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2를 여러 번 곱한 것을 통틀어서 2의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개념, 인수와 소인수입니다. 인수라는 개념의 요 인자는 한자로 인할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인하다, 기원이 되다, 기원이 되는 수, 요 정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영어로는 factor, 요소 또는 요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소인수는 요 소자가 소수와 합성수 할 때 그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인 인수를 뜻해요. 내용을 볼게요. 자연수 A, B, C에 대하여 A는 B 곱하기 C일 때 A란 숫자가 B 곱하기 C로 나타내질 때 이 B랑 C를 A의 인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곱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 각각의 수를 A의 요소로 보는 거죠. 그런데 A는 B 곱하기 C에서 B랑 C는 A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이므로 A의 약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면은 A는 B로도 나눠 떨어지고 C로도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배웠으니까 BC는 A의 약수이기도 해요. 즉 어떤 수를 이렇게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각각의 자연수는 A를, 이 수를 나눠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인수는 곧 약수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냐면 인수는 이렇게 곱의 형태로 나타내서 각각의 요소를 칭하고 약수는 나누어 떨어뜨리는 수로서 보는 거죠. 결국에 의미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수 중에서 소수인 인수를 따로 소인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10을 볼게요. 20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곱의 형태로 나타내보면 1 곱하기 10 또는 2 곱하기 5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10의 인수 또는 10의 약수는 이 각각의 숫자인 1, 2, 5, 10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서 소수가 2하고 5이기 때문에 10의 소인수는 2와 5가 됩니다. 네 번째 개념, 드디어 소인수 분해입니다. 앞에서 소수와 합성수 그리고 인수와 소인수를 배운 이유는 바로 이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예요. 자, 소인수 앞에서 배웠죠? 소인수로 분해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볼게요.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소인수만의 곱, 말 그대로 소수들로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죠. 소인수 분해의 결과는 보통 크기가 작은 소인수부터 차례대로 쓰고 똑같은 소인수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18을 두 가지 방법으로 소인수 분해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거꾸로 나눗셈을 합니다. 18을 소수로,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여기를 항상 소수로 써주면서 나눗셈을 계속하면 돼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소수가 나올 때까지. 자, 맨 처음에 18을 2로 나누면은 9가 되죠. 그리고 또 9를 소수로 나누려면은 여기 3. 그러면 3이 남죠.
자, 이제 3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끝내고, 그러면 18에서 지금 뭐뭐 나왔냐면 2하고 3하고 3이 나온 거죠. 그래서 18을 쪼갰더니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2 하나에 3 두 개가 나왔는데 중복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소인수의 곱은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기로 했으니까 여기를 3의 제곱으로 써주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 요게 바로 소인수 분해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가지치기 방법이에요. 자, 18을 이제 똑같이 소수로 계속 나누는데 이번에는 가지치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쪽이 소수가 되면 멈추고 소수가 아닌 것은 더 나누면 돼요. 자, 18을 2 곱하기 9로 하고 9는 또 3 곱하기 3으로 하고 가지의 끝이 모두 소수가 되면 멈춥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지의 끝에 있는 결과 2하고 3하고 3을 곱해주면은 똑같이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소인수 분해의 결과는 숫자 하나당 오직 한 가지뿐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 수가 어떤 소수의 조합으로 나타내어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의 약수를 구하거나 또는 뒤에서 공약수, 공배수를 구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개념, 약수와 약수의 개수입니다. 어떤 수의 약수는 그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말합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하면 자연수를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죠. 그리고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져 있을 때 그 각각의 소인수들이 인수이면서 동시에 약수라는 걸 배웠어요. 곱의 형태로 나타내졌을 때 그 각각의 숫자들은 원래 숫자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인 거죠. 따라서 소인수 분해를 하면 그 결과를 보고 그 수의 약수 그리고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n이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으로 소인수 분해된다고 해볼게요. 소인수 분해이기 때문에 a하고 b는 서로 다른 소수의 형태이고 mn, 지수는 자연수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소인수 분해의 결과를 보고 약수를 알 수 있는데 곱의 형태에서 일부분들이 죄다 약수이기 때문에 a의 m제곱의 약수 그리고 b의 n제곱의 약수의 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a 몇 개가, 그러니까 n개가 곱해져 있고 b n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텐데 이들 중에서 이 각각이 전부 다 약수이면서 인수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곱은 모두 다 약수가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정리하면 이 a의 m제곱의 약수들 그리고 b의 n제곱의 약수들의 곱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자, 쉽게 말해 약수는 소인수 분해한 결과에서 일부분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풀어 헤쳤을 때 곱하기로 전부 풀어 헤쳤을 때 그 일부분을 빼서 곱한 것은 모두 다 전체 숫자의 약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예시를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18 소인수 분해했었죠. 18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풀어서 쓰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3. 따라서 18의 약수는 2의 약수, 그리고 3의 제곱의 약수. 그러니까 3을 하나를 쓸지, 두 개를 쓸지. 그렇게 골라서 곱하기로 만들 때마다 모두 다 약수가 됩니다. 2의 약수는 2가 지금 하나니까 2의 약수인 건데 1 또는 2가 있고 3은 지금 3의 제곱이죠. 그럼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들의 곱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전부 다 18의 약수이기 때문에 표로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 3, 3의 제곱 그리고 1, 2의 조합들 곱으로 될 수 있는 곱의 조합들. 자, 그러면 1 곱하기 1, 1이죠. 그리고 2 곱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1 곱하기 3은 3, 2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조합들을 했더니 6개가 나왔어요. 따라서 18의 약수는 6개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약수의 개수만 알고 싶다. 요 안에 숫자들이 뭔지 궁금하지 않고 만약에 약수의 개수만 얼른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표의 칸의 개수를 생각하면 돼요. 표의 칸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인데 이 표의 칸의 개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18의 그 소인수 분의 결과가 2 곱하기 3의 제곱이었는데
2는 지금 지수가 1인데 2 본인 말고 2의 약수를 세다 보니까 약수에 항상 1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 개가 추가가 되었고 또 3의 제곱도 이 3이 2개 있다는 건데 그 1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수 입장에서는 지수에다가 플러스 1만큼 한 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1은 2로 그리고 여기 2는 3으로 계산이 되어서 곱해주면 표의 칸의 개수가 나오고 표의 칸의 개수가 곧 약수의 개수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소인수분해의 결과에서 지수에 각각 1을 더해서 곱하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자연수 n이 a의 m제곱 곱하기 b의 n제곱 이렇게 소인수분해 됐을 때 약수의 개수만 구하고 싶으면 지수의 플러스 1, 지수의 플러스 1 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여섯 번째 개념,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입니다.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는 어떤 숫자 하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여러 숫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개념이에요.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를 공약수라고 하고 공약수,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 어떤 자연수들의 공약수, 그것은 그 수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연수들의 공약수, 공통된 거를 쭉 나열하다 보면은 그 공약수의 가장 큰 약수인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공약수들이. 예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6하고 9를 살펴볼 건데 먼저 6의 약수는 1, 2, 3, 6 9의 약수는 1, 3, 9예요. 따라서 두 수의 공약수, 공통된 약수를 찾아보면 1과 3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거는 3이고 이 공약수들 1과 3은 최대 공약수인 3의 약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조금 큰 숫자 예시로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2랑 18을 살펴볼게요.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예요. 그리고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이에요. 자, 공약수 골라볼게요. 공통된 거 1이랑 2랑 3이랑 6 이게 공약수예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6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공약수들이 최대 공약수인 6의 약수들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시 정리해보면은 어떤 자연수들의 공약수들은 그 수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일곱 번째 개념, 최대 공약수 구하기입니다. 자, 최대 공약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공약수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먼저 볼게요.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고 할 때 두 수를 먼저 각각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때 이제 소인수, 똑같은 소인수를 기준으로 지수가 같은 것은 그대로 택해주고 지수가 다른 것은 작은 쪽을 택해서 모두 곱하면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다시 볼게요. 예시를 볼게요. 자, 36과 108이 있어요. 36을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108은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36과 108이 그 공통으로 가지는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고 싶은 거죠. 지금 둘 다 소인수가 2하고 3이에요. 소인수가. 그러면 소인수 똑같은 것끼리 비교를 했을 때 2의 제곱은 보면은 지수가 똑같죠. 지수가 똑같고 밑도 똑같으니까 이거 자체는 그대로 가지고 와야 가장 최대로 가져오는 거죠. 공통된 것 중에서. 근데 뒤에 3의 제곱이랑 3의 세제곱을 보면은 3 자체는 이제 공통인 소인수인데 얘네를 이제 공약수로서 가져올 때 3의 세제곱을 가져오기에는 36은 3의 세제곱까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걸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를 택하면은 108 입장에서도 36이랑 공통으로 가진 것 중에서 최대치를 쓴 거죠. 따라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같은 소인수끼리 비교해서 지수가 같은 것은 그대로란 말이 2의 제곱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거고, 다른 것은 이렇게 지수가 다르다. 그러면 지수가 작은 쪽의 애를 가지고 와야 최대로 공통된 거를 찾는 거다. 그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36과 108에서 2의 지수는 서로 같으므로 그대로 2의 제곱을 택하고, 3의 지수는 다르므로 지수가 작은 3의 제곱을 택합니다. 그래서 곱해주면 36과 108의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즉 36이 됩니다.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을 볼게요. 이번에는 공약수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자, 똑같이 36이랑 108을 가지고서 할 건데, 둘을 나란히 쓰고 공통된 약수, 즉 공약수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자, 몫이 서로소가 될 때까지. 자, 서로소는 뒷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더 이상 겹치는 약수가 없을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공약수로 나누다 보면 모든 공약수를 찾게 되는 거죠. 자, 36을 108이랑 같이 먼저 2로 나눕니다. 그러면 18, 54가 돼요. 2로 또 나눠지면 또 나눠요. 9랑 27이 됩니다. 요걸 또 3으로 나눠요. 3, 9. 또 나눠지면 또 나눠요. 3으로. 그러면 1, 3. 자, 1과 3처럼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공약수가 이제 1은 의미가 없으니까 1 제외하고 없다면 얘는 이제 서로소인 거고 이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눗셈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마무리한 다음에 여태까지 계속 나누어준 그 공약수 2, 2, 3, 3 요것들을 쭉 모아서 곱하면 그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똑같이 36이 나온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개념, 서로소입니다. 서로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소자는 소수와 합성수 할 때 그 소수의 소자와 같은 소자예요. 자, 어떤 걸 서로소라고 하는지 볼게요.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두 자연수를 가져왔을 때 앞에서 배운 최대 공약수, 가장 큰 겹치는 약수가 1인 상태일 때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거는 그냥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거죠. 1은 무조건 겹치는 거니까 1은 무조건 약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1만 딱 겹치고 나머지 약수들이 전부 다른 하나라도 이제 겹치는 약수가 없는 상태인 것을 서로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수도 보면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딱 그런 기본적인 수를 가리키는 것처럼 이 서로소도 두 자연수가 1 말고 하나도 겹치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 서로소라고 합니다. 즉 1 이외에 다른 공약수가 존재하지 않는 두 수는 서로소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3의 약수는 1, 3이고 7의 약수는 1, 7이므로 두 수는 공약수가 1뿐이라서 최대 공약수도 1이 되고 두 수는 서로소가 됩니다. 1만 겹치고 다른 게 하나도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때 3하고 7은 각각 소수인데 이것은 이제 소수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소수가 아닌 두 수에 대해서도 그냥 공약수가 1밖에 없으면 최대 공약수가 1이면 무조건 서로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9랑 25. 자, 이런 숫자들 각각 소수 아니죠? 근데 9는 3의 제곱이고 25는 5의 제곱이라서 그 약수가 1 말고 공약수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 서로소가 됩니다. 자, 아래 내용 볼게요. 1은 모든 자연수와의 공약수가 1뿐이므로 1은 모든 자연수랑 서로소예요. 자, 1이 다른 약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자연수랑 공통된 게 1밖에 없겠죠. 그래서 1은 다른 모든 숫자들이랑 서로소다 그런 얘기고 서로 다른 두 소수도 마찬가지로 공약수가 1뿐이므로 항상 서로소입니다. 아까 3과 7처럼 자기 자신 자체가 소수면은 소수끼리는 아무리 가져와도 1밖에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서로소라는 얘기입니다. 9번째 개념,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입니다. 배수라는 것은 어떤 수를 2배, 3배, 4배 이렇게 곱절로 늘려가는 숫자들을 얘기해요. 약수랑 다르게 끝없이 펼쳐지죠. 자, 2개 이상의 자연수를 또 가져와서 공통인 배수를 공배수라고 하고 이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약수랑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앞에서는 공약수랑
최대 공약수였죠. 공약수는 두 숫자의 공통된 약수, 딱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거기서 가장 큰 걸 최대 공약수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장 작은 거를 굳이 따지지 않는 이유는 무조건 가장 작은 약수는 1이기 때문에 최소 공약수 이런 거는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지 않는 거죠. 반대로 공배수는, 지금 배우는 공배수는 공통된 배수, 끝없이 펼쳐져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정할 수가 없고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최대 공배수 이런 게 없다. 그 다음 이제 공약수와 마찬가지로 얘도 어떤 성질이 있는데, 어떤 자연수들의 공배수, 공통된 그 배수들은 그 수들의 최소 공배수, 가장 작은 그 공배수의 배수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배수들이 이렇게 쭉 펼쳐질 때 가장 작은 공배수의 배수들이라는 거죠. 공통된 배수들이. 자, 예시를 또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6의 배수는 6, 12, 18, 24, 30, 36 그리고 끝없이 펼쳐져요. 9의 배수는 9, 18, 27, 36, 45, 54 쭉 펼쳐져요. 6과 9의 공배수를 구해보면은 여기 아래에 나열한 거에서 보면 쉽게 볼 수 있죠. 먼저 18이 겹치고 그 다음 36이 겹쳐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조금 더 가면 54가 나와서 54에서 또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최소 공배수는 가장 작은 18이고 18, 36, 54 이렇게 겹치는 얘네들의 공배수들은 최소 공배수인 18, 방금 가장 작은 거 18의 배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문장 정리를 하면은 어떤 자연수들의 공배수, 공통된 배수들은 그 수들의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습니다. 10번째 개념, 최소 공배수 구하기입니다. 자, 최소 공배수도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첫 번째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두 수를 각각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자, 이번에도 같은 소인수끼리 비교를 해서 지수가 같은 것은 그대로 택해주고 지수가 다른 것은 지수가 큰 쪽을 택해서 모두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공통이 아닌 소인수도 모두 택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요 두 부분이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랑 좀 다르죠.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36과 60이 나와 있어요. 36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고 60은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자, 최소 공배수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수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에다가 2배, 3배, 4배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것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약수처럼 일부가 아니라 배수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하면서 둘 사이에서 가장 작은 수로서 겹치는 배수를 지금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같은, 이렇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굳이 더 가질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다르죠? 다른데 이번에는 작은 걸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6 자체가 3을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2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소인수가 같은데 지수가 다르다. 그러면 지수가 큰 걸 택해야 배수가 일단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라는 게 남았는데 5는 60만 가지고 있지 36은 지금 5가 없잖아요. 그런데 5를 빠뜨리면 60 입장에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다 포함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공통이 아닌 소인수도 그냥 택해서 곱해줘야지 일단은 배수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공통인 배수이면서 가장 최소로 뭔가를 더 첨가하진 않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읽어보면은 36과 60에서 2의 지수는 서로 같음으로 그대로 2의 제곱을 택하고 3의 지수는 다름으로 지수가 큰 3의 제곱을 택합니다. 그리고 공통이 아닌 소인수 5까지 함께 택하여 모두 곱합니다. 그러면 36과 60의 최소 공배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해서 180이 됩니다. 자, 똑같은 숫자를 다른 방법으로 구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공약수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최대 공약수랑 이제 같은 방법으로 두 수를 놓고 공약수, 둘이 똑같이 나눠 떨어뜨린 숫자를 가져와서 계속해서 나눕니다. 몫이 서로 소가 될 때까지.
자,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가 다르냐면 최대 공약수는 이제 이쪽에 공약수만 곱해서 끝났는데 얘는 아까 말했듯이 배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인 거는 만족을 해야 돼서 마지막 모까지 모두 곱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36과 60을 먼저 2로 나눠주고 2로 또 나눠지니까 또 나누고 또 3으로 나눠지니까 나눠서 더 이상 이제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는 서로소 상태에 오면 멈춘 다음에 이 공약수를 포함해서 마지막 모까지 이렇게 니은자로 전부 곱해야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2 2개에 3 2개에 5죠. 결과는 똑같이 180이 됩니다. 11번째 개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입니다. 앞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각각 공부를 했죠.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자연수의 곱은 두 수를 곱한 것은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식으로 나타내서 한번 살펴볼 건데 그 두 자연수를 A하고 B라고 하고 최대 공약수를 G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최대 공약수, 즉 가장 큰 공통 약수가 G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수 A, 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최대 공약수, 둘 다 G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더 이상 공통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를 A, B라고 했을 때 이 A, B는 서로소인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약수가 없는 수 곱하기 최대 공약수 꼴로 A, B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수를 나타낸 다음에 이제 최소 공배수 L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볼게요. 최소 공배수는 일단 두 수의 배수여야 된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A하고 G, B하고 G 이렇게 각각을 무조건 포함을 하면서 가장 작은 공배수여야 되기 때문에 A 하나, B 하나, 그리고 G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L은 A 곱하기 B 곱하기 G로 표현이 돼요. 자, 이렇게 다 표현을 한 다음에 두 수의 곱을 살펴볼게요. A랑 B를 곱하면 소문자 A, 소문자 B, 그리고 G가 두 개가 생기겠죠. 이때 A 하나, B 하나, G 하나는 최소 공배수 L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이 L과 같아요. 따라서 L 곱하기 G로 표현되면서 두 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의 곱과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숫자로 된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1과 28을 가져왔어요. 21은 3 곱하기 7, 28은 4 곱하기 7. 이때 최대 공약수는 7이죠. 7. 가장 큰 공약수 7 골라주고 나머지 3과 4는 서로소인 상태예요.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7 하나 해서 84입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한번 써보면은 21은 3 곱하기 7, 28은 4 곱하기 7인 이런 상태에서 두 수를 곱하면 21 곱하기 28은 이쪽에서 3 하나, 4 하나, 그리고 7 두 개로 표현이 되는데 3 하나, 4 하나, 그리고 7 하나를 만들면은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7을 최대 공약수로 본다면 두 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한 값도 21 곱하기 28은 7 곱하기 84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